안녕하십니까. 원영의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제 134강 어머니에 대한, 모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시간으로 마칠까 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수의 역마지살 또는 형이나 충이 놓여 있다면, 인수의 역마지살 또는 형충이 함께하고 있다면 모친이 실종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역마지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성을 이야기하죠. 잠시도 머물러 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핸드폰을 통해서 보면 어떠한 분을 찾습니다 라는 그러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아마 뭐 치매라든가 또는 가출로 인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찾지 못하면 실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충이 있는 데다가 역마지살을 놓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임신, 을사, 이민, 기유가 있는데요. 여기서 본다면 임수일간의 인수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유금과 여기 신, 그 다음에 사중에 경금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임수일간의 인수가 되는데, 이 인수가 이러한 인사신이라고 하는 형을 깔고 있습니다. 인사신 형 중에는 반드시 인신충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유금의 인수 역시 보면은 인유, 원진도 되고 귀문간살도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본다면은 이 명조의 인수는 역마지살이 있고 형을 놓고 있습니다. 또 충도 있어요. 거기다가 흉살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인수가 실종되거나 또는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명조를 우리가 감명할 때 이런 어떤 특정한 육친의 상황을 물어올 때 그 육친이 아주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한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흉살이나 형충을 갖다가 함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자기 명주에서 인수가 기신이 된다, 꺼리는 그러한 신이 되는 거죠. 귀신이 되면은 일찍이 부모와 별거 하는 게 많습니다. 별거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가 희신이 되면 부모와 동거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인수 옆에 있으면서 결혼까지도 마음에 두질 않습니다. 인수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 파생시켜 보면은 사주가 신약하다면 인수가 용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가 많아서 신약해진다면, 재다 신약이 된다면 겁재 용신을 씁니다만, 그 밖에 모든 것은 다시 말해서 관살이 왕하든가 식상이 왕하든가 하면은 인수 용신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때 인수 용신을 쓴 사람은 물론 공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외국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명조가 사주가 신약하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감명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신약한 사주의 자녀는 외국 유학을 보낼 때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러기 가족도 있게 되고, 어머니가 그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따라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만일에 그 아이만을 외국에 가게 되면은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는, 다시 말해서 인수의 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학을 보낼 때 그 자녀의 사주가 신강한가 신약한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강하면은 외국에 나가서도 잘 적응을 합니다. 오히려 그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수가 귀신이 된다, 그럴 때는 내가 신강한데 더 이상의 인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더 좋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결혼 정년기가 되었다면은 일찌감치 결혼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댁에 가서 재와 관을 만나게 돼서 오히려 시댁을 부흥시키는, 부유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신약하게 되면은 결혼을 가능한 한 늦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강한 사람은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시부모를 모시고, 또는 모시지 않더라도 관인 남편과 생활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해요. 결혼 전에 친정에 있을 때에는 그냥 무기력하고 병약했던 사람도 결혼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활력을 찾고 매사에 능동적인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한 사람은 만일에 그 인수 곁에 있고자 하는데 그냥 좋은 혼처가 있으니 빨리 결혼시키자 해서 시켰다면 결혼한 후에 잔병치레를 하거나 친정의 출입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수가 귀신이냐 희신이냐에 따라서 뭐 별거 동거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외국 유학이라든지 여성의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이 계수의 인수가 금이 되겠어요. 이 신유라고 하는 금이 본인의 위치에 놓여서 금생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신유가, 금이, 인수가 약하거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계수는 토국수를 당한다. 여기 오 중에도 기토가 있고 미 중에도 기토가 있고 여기도 기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이 계수의 관살이 태왕합니다. 이것을 전부 흡수시켜서 일간인 계수에게로 통관시켜 주는 것이 여기 신금이라고 하는 인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인수가 시신이 되기 때문에 이 계수 일간은 이 인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에 결혼하게 되면 이 여성이 여기 오미 화 제국이죠. 그 다음에 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오래 견디지 못하고 헤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에 이 재와 인수가 투재, 싸운다 이거죠. 서로 다툰다. 그리고 또는 일지와 월지. 일지는 자기 처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배우자. 월지는 인수의 자리예요. 그럼 일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긴 재가 되고 여기는 인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치상. 거기에 형, 충, 원진, 귀문간살 이러한 것들이 걸리면 어머니와 처가 불합, 화목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일지월지가 가정궁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많은 신살 중에서 현대인들에게 저는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이 귀문간살 6개와 원진 6개인데요. 원진과 귀문간살은 4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진과 귀문간살의 작용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정신세계, 이것은 이러한 원진이나 귀문간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머니와 처가 불합이 되니까 그 남편의 입장은, 일간의 입장은 샌드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없고 처의 편을 들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금일주가 신월에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가 격국에서 배운 것처럼 이런 경우엔 걸록격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에 인신충이 돼 있어요. 그럼 파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가 어머니의 자리고 여기가 배우자인 처의 자리입니다. 금극목해서 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인수가 아니지만 무임경에서 무토의 인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인신충이 돼 있어요. 충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묘신이라고 하는 귀문간살이 또 놓여 있네요. 원진도 되는 것입니다. 또 이쪽으로 봐도 묘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충과 귀문간살 원진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 모처 간에 화합하기는 쉽지 않다. 갈등이 많다. 그런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효신살이라고 하는 걸 써놨어요. 인수를 얘기하면은 신살 중에서 효신살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효자가
올빼미 효자입니다. 올빼미 효자인데 이 올빼미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랍니다. 아주 그 부모가 새끼 올빼미를 사랑으로 키워요. 이러한 올빼미인데 나중에 어미 올빼미가 쇠약해지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그런데 이 효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지에 인수를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오 일주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의 오는 이 무토의 인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효신살이 있다 하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효신살 작용은 신약한 사주의 경우는 전 효신살로 보지 않습니다. 무토일주가 만일에 신약하다고 하면 일지에 인수가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토일주가 신강하다고 하면 여기에까지 인수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그 인수가 이 무토에 대해서 잔소리가 많다든지 간섭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간의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이 효신살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신강한 경우에는 물론 귀신 역할이 되니까 효신살하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신약한 일간의 경우는 오히려 일지인수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신살에 대한 인수를 얘기하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신살이 돼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이 인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또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강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